옆 침대에서 나는 심한 기침 소리에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실내를 진동합니다. 토스트와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숙소를 나섭니다. 숙소를 나서서 얼마 가지도 않아 가파른 오르막이 나옵니다. 어두운 새벽에 앞에 가는 처자가 눈에 보입니다. 헝가리에서 왔다는 처자군요. 언덕 위에 오르자 훤히 트인 밀밭이 펼쳐집니다. 언덕 위에는 작은 쉼터가 있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하도록 지어진 대피소 같은 곳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광활한 평야지대라서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이 없어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대피소가 언덕 위에 세워진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마을도 보이지 않습니다. 숙소를 나선 지 2시간쯤 지나자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이 부쩍 줄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순례자들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중에 마을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곳 순례길에는 간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보통은 지나치는 마을의 카페나 성당에 들려 볼일을 보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여자들은 매우 불편하죠.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서 바람이 잔잔해져 걷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한국의 따뜻한 봄날과 거의 비슷한 날씨입니다. 언제나처럼 길바닥에 누군가가 조약돌로 만들어 놓은 화살표, 지나가는 오래된 건물에 그려진 순례를 표현하는 벽화들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는 기나긴 비포장도로를 지나 순례자들을 위해 조성된 마을 보디아 델 까미노에 도착합니다. 밀밭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성과 같은 마을입니다. 마을을 지나자 제법 큰 강이 보입니다. 햇빛에 출렁이는 강물이 반짝입니다. 자세히 보니 강이 아니라 인공 수로입니다. 이런 고지대에 이처럼 큰 수로가 있습니다. 강인 줄 알았는데 길 옆 이정표를 보니 카스티아 수로입니다. 길이가 총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수로는 원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을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다고 하죠. 18세기 중반에 건설이 시작되어 약 100여 년이 걸렸답니다. 교통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관계수로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목적지인 프로미스타의 입구에 다다르자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까지의 거리가 적힌 독특한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와, 어느새 순례길의 반을 걸었습니다. 생장을 출발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걸었습니다. 오후 1시가 다 되어 프로미스타에 도착합니다. 알베르게는 아직 오픈 전입니다. 숙소 앞 광장 벤치에 앉아 있으려니 며칠 전 만났던 브라질에서 온 도밍고스 부부와 켈렌이 도착합니다. 이분들은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휴대폰 번역기를 써서 대화를 합니다.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역 때문에 의사 전달이 정반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번역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숙소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못 보던 한국인 처자가 눈에 띕니다. 이 친구 무릎 건초염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네요. 아빠와 같이 왔는데 의견 충돌이 잦아서 서로 떨어져 다닌다고 합니다. 매일 휴대폰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의견 충돌이 대수겠습니까? 성인이 된 딸과 같이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아빠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멋진 큰 성당이 3개나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1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이곳이 주요 밀 생산지여서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고 하죠. 성당들을 둘러보고 여전히 정상이 아닌 발목 때문에 약국에 들러 근육통에 좋다는 호랑이뼈 연고를 삽니다. 오늘도 제법 걸었지요?